고맙습니다. 자리가 아주 좋네요. 예.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주도지사님 어디 계세요? 예. 말씀은 못 하셔도 인사라도 한번 하십시오. 예. 박수 한번 주세요. 그리고 오늘 국회의원님들도 오시지 않았을까요? 저 하필 저 맨지라도 앞으로 오세요. 그래도 도민들한테 얼굴 한번 보여드리기. 세 분 다 앞으로 잠깐 나오십시오. 역시 또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우니까 우리 세 분 국회의원님들 일 열심히 잘하고 계실 텐데 더 잘하시라고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약간 오버액션 같은데.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우리 제주도는 아름다운 곳이기도 하고 아픈 곳이기도 하죠. 제가 사실 이번에 온 거는 4월 3일 제주 4.3 사건 기념일에 와야 되는데 그날 프랑스 대통령하고 외교 행사가 있어가지고 프랑스 대통령 보고 좀 날짜 미뤄달라기가 좀 그래서 미리 왔습니다. 미리 왔고 제가 제주도 4.3 사건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은 어쨌든 대규모 국가폭력의 첫 출발점 같은 사건이고 또 그래서 가장 오랫동안 고통받았던 곳이기도 합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고도 국가로 보호받기는커녕 오히려 국가로부터 가해를 당했죠. 그리고 또 아주 긴 세월 동안 국가의 제2차 보복을 두려워해서 말도 못하고 숨기고 피해자가 오히려 가해자처럼 숨어 살았던 세월이 너무 길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제주도민들은 물론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투쟁으로 이제 국가 권력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국가, 국민에 의한 국가가 완성돼 가면서 이제 국가가 국가 폭력에 대해서 사죄하기도 하고 또 배상하기도 하고 명예회복도 일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뭐 거의 같은 시기에 이루어지면서 가장 고통의 세월이 길었다고 할 수 있죠. 뭐 그 후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규명되어야 될 국가 폭력 범죄들은 많긴 하지만 그래도 제주 4.3은 어느 정도는 진상 규명도 조금 되고 또 재판이나 보상을 통해서 명예회복도 조금씩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해야 될 일은 많이 있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다시는 우리가 다시 이런 야만적 사회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헌법이 명시하고 있는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나라,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확고하게 정착되어야 될 겁니다. 국가 권력이 오로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제대로 사용되는 정상적인 나라, 그런 국민들의 주권 의지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 그런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고 또 조금씩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또 이게 언제 또 어떻게 순식간에 뒤집어질지 알 수 없는 일이죠. 4.3 사건과 같은 국가폭력범죄가 다시 발생하지 않게 하려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제일 첫 번째가 어쨌든 이 국가폭력범죄의 적나라한 실상을 제대로 드러내는 거죠. 소위 진상규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그에 대한 보상과 또는 책임이 또 분명히 해야 됩니다. 문제는 이게 세월이 지나면 책임을 묻는 게 어려워지더라는 거죠. 제가 뭐 정치를 시작하기 전에도 제주 4.3에 대해서 어쨌든 뭐 소설을 보거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등등을 알게 됐지만 이 4.3에 대한 재발 방지
또는 광주 5.18과 같은 작년 12.3 재작년이죠. 12.3 사태와 같은 이런 일을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를 저는 나름 고민을 한 결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아주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법은 시효를 없애는 거겠다. 소위 형사처벌 시효인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되겠다. 나치 전범처럼 죽을 때까지 반드시 책임을 묻는다. 평생 쫓아다니면서 추적, 조사, 수사하고 처벌한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게 해야 된다. 역사와 국민과 국가에 두려움을 갖게 해야 되겠다. 공직자들에게 말해요. 그 점 하나 하고 두 번째는 배상을 해야 되겠다. 그래도 자식이 뭔 죄가 있냐. 그럴 수 있잖아. 그죠? 자식은 죄가 없죠. 다만 가해자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또 그걸 누릴 필요는 또 없잖아요. 상속재산 범위 내에서는 자손만대 책임지게 하자. 그래도 이게 너무 많은 부분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국가가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국민에게 가해하는 행위, 국가폭력 범죄, 국가폭력에 의한 인권 침해 범죄 이런 데에 대해서는 민사 소멸시효도 좀 폐지하자. 이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생각이었는데 제가 당대표를 하면서 이제 거기 조금 이제 구체화돼서 입법으로 아마 그때 그 후인가 통과가 됐는데 이제 거부권 행사로 무산되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됐고 국회가 또 다수의석이 여기 제주도 국회의원 세 분도 다 전적으로 동의할 텐데 이제는 뭐 가능하겠죠? 네. 이제 해야죠. 박수도 한번 안 치시나요? 제가 제주 4.3 행사에 거의 빠지지 않고 참석을 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약속을 했지만 아직까지 그 약속을 못 지키고 있어서 아주 빠른 시간 내에 그 약속을 현실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 이런 제도도 이걸로 완벽하지 못하죠. 결국은 정치가 정상화돼야 된다.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의 것을 빼앗으면서 자기의 부를 늘리고 명예를 누리는 그런 사회는 좀 비정상 사회라고 할 수 있죠. 그러나 비정상적이지만 또 일상적인 모습이기도 해요. 우리의 과거도 그러했고 또 세계적인 모습도 실제로 좀 그렇지 않습니까? 말은 민주적인데 말은 국가와 국민을 위한 것인데 내용을 들여다보면 국가와 국민을 해치면서도 자신들의 또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추구하죠. 지금 뭐 우리 사회에도 그런 거 많습니다. 하는 말은 그럴싸한데 내용은 반대예요. 그리고 그게 이제 한 개인이 그러면 그건 제재나 이런 걸 통해서 또 완화할 수 있는데 집단들이 다 모여가지고 한 패를 만들어가지고 또 일정한 기득권과 시스템을 악용해서 그런 불법과 부당함 이런 것들을 관철하는 게 또 현실이기도 하죠. 안타깝게도 그게 정치의 이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잘하기 경쟁이라 해야 되죠. 누가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또는 수인민으로서 더 잘하나, 누가 국민에게 더 많은 희망을 주고 국가의 미래를 더 밝게 만들었느냐에 따라서 이재명 뭐 좀 하는데 이 사람이 훨씬 더 잘해. 그럼 또 바꾸고. 그래서 서로 더 잘하게 하고. 사실 그렇게 국민을 기준으로 뭔가를 선택하고 판단한다면 무슨 이념이고 뭐 가치고 개인적 성향이고 이게 뭐 중요하겠어요. 오로지 중요한 기준은 다수 국민의 최대 행복 아닌가. 정치인들은 자기의 신념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치를 하는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국민의 삶을 직접 책임질 때는 자신의 신념과 가치를 실험하는 것은 그거는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저는. 물론 잃지는 말아야 되겠지만 그 과정에서 국가와 사회에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결과로서 말입니다.
해악의 결과를 빚어낸다면 그거는 잘하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정치는 현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철저하게 객관화하고 또 막스 베버라는 사람이 그랬던가 균형 감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중요하죠. 책임을 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정치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런 잘하기 경쟁, 오로지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시각에서 잘하기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 이 정치가 정상화되는 게 정말로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는 국민의 이름으로 국민을 가해하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이 저절로 오는 것도 아니고 저절로 지켜지는 것도 아니라는 게 사실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제 정치 제도에 가는 것인데 이제 결국은 마지막은 문화인 것 같아요. 결국은 문화, 사람들의 일상적인 생각, 판단. 어쨌든 공리라고 하는 게 존중되고 또 소위 가치와 이상이라는 것들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또 폄훼되지 않는 그런 전 세계에서 가장 존중받는, 선망받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그 첫 번째 길이 저는 제주 4.3이 걸어온 길이라고 생각해요. 비극을 평화와 아름다움으로 치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름다운 제주도 더 아름답게 만들면 좋겠고요. 근데 사적인 얘기를 하나 하면 제가 오늘 결혼 기념일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사실 아픈 제주도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아름다운 제주도 얘기를 좀 한번 하려고요. 제가 사실 제주도를 너무 좋아해서 신혼여행 가려고 일부러 제주도 방문을 안 했어요. 제가 좀 그런 게 있습니다. 아껴놓자. 그래서 결혼하고 제 아내하고 제주도로 왔는데 원래 이제 7일 호텔 예약을 하고 왔었는데 너무 좋아서 4일을 더 연장해서 재판 다 미루고 그때 당시 의뢰인한테 좀 미안하지만 11일간 여기 제주도 구석구석을 다 둘러봤었죠. 정말 아름다운 곳입니다. 제가 그 후에도 제가 전 세계에 뭐 많이 가본 건 아니지만 여기저기 좋다는 곳을 가봤는데 정말로 제주도만한 아름다운 섬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 누군가한테 그 얘기도 한번 물어봤어요. 제주도에 터널을 뭐 만들자 그러는데 해저터널 만들어 연결하자 그러는데 그 찬성하는 지역도 있어요. 제주도 사람들 어떻게 생각합니까? 되게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반대합니다가 많아요? 태반이 반대해요? 한번 물어볼까요, 그냥? 해저터널 뚫어서 육지로 도로로 연결하자. 찬성. 좀 있네요. 왜 자신 없이 들어요, 이렇게? 기세에 밀리나 보죠? 하지 말자. 훨씬 많군요. 저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제가 조심스러웠는데, 섬의 정체성이죠. 섬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사실 제주를 제주답게 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제주를 아름다운 지역으로 만드는 방법이 뭘까? 뭐 그 외에도 많이 있죠. 제주 공항 얘기가 궁금하거든요. 신공항. 여기 무작위로 한 거 맞죠? 참석자들. 제주 신공항을 하자 말자가 아마 지역적으로 약간씩 또 아니면 이해관계에 따라서 약간씩 많이 갈리는가 보던데 거의 대체로 비슷하다고 하던데 한번 제가 궁금해서 저도 주요 정책 결정에 참고를 해야 되니까요. 이 신공항 제2공항 만들자 말자 모르겠다. 네. 자, 어떤 거부터 할까요? 자, 만들자. 한번 손 버뜩 들어봐요, 자신있게. 의견인데, 뭐, 만들자. 만들지 말자. 모르겠다. 모르겠다, 안 들어도 됩니다. 그렇게 뭐 압도적이지 않네요. 근데 하지 말자는 쪽이 여기서는 조금 더 보이긴 하네요. 어쨌든 여러분이 잘 판단하십시오. 네.
하여튼 좋은 동네라서 제가 좀 말이 많아졌어요. 근데 제주도는 정말 특색이 있는 도시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기후 에너지 환경부 장관한테도 내가 그 얘기 잠깐 물어봤는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사실 저도 이 잠이 잘 안 올 정도로 사실은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당장의 문제도 그렇지만 앞으로 미래는 더 상황이 좀 불안정해지는 것 같아요. 생각한 것보다 상황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이 에너지 문제는 결국은 한 번쯤은 겪어야 될 문제이기도 했는데,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로 많이 전환해 가고 있잖아요. 근데 제주 같은 경우는 좀 특수한 지역이지 않습니까? 일단 외부의 의존도 쉽지 않고, 그러나 또 자연 재생 에너지는 잠재력이 크고, 제가 소문으로 듣기로는 재생 에너지가 뭐 특정 시간대는 과잉 생산이 돼서 남아가지고 뭐 억지로 끄고 발전을 중단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전체적으로 재생 에너지로 정말 신속하게 전환해야 됩니다. 이제 화석 에너지에 의존하면은 미래가 매우 위험하죠, 사실은. 뭐 자체 생산되는 것도 아닌데 수입조차 지금 저 모양이 되고 있으니까요. 그럼 재생에너지로 전환을 해야 되고 가장 빨리 현실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데가 전 제주도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상상으로 생각해 보면 모든 에너지원을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바꿔야죠. 예를 들면 전기차로 바꾸고, 집안에 무슨 뭐 난방 이런 것도 빨리 전기나 이런 걸로 바꾸고. 요새 그 뭐예요? 히터 펌프? 히트 펌프? 뭐 예를 들면 그러면 그 중에서도 풍력 자원은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게 좀 남는다고 하던데. 그래서 빨리 좀 이렇게 전기차 뭐 등등으로 전환하면 뭐 잘하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좀 속도를 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쨌든 언제나 그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어려워지면 힘들죠. 근데 나만 힘든 거 아니에요. 다 똑같아요. 그럼 학력고사 시험 문제가 쉬워지면 좋냐? 다른 사람도 똑같이 좋아져요. 그래서 조건은 똑같다. 결국은 어디서 결판이 나냐? 평소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냐로 결판나는 거죠. 상황이 객관적으로 어려워지느냐 아니냐는 운명 같은 거죠. 거기에 뭐 슬퍼하거나 기뻐할 필요 없는 겁니다. 상황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얼마나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지는 거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환경부 장관도 뭐 신경 많이 쓰고 있겠죠? 오늘 얼마나 신경 쓰고 있나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가장 아름다운 제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주를 너무 사랑하는 대통령의 말씀 깊이 와닿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후에너지 환경부 장관께서 탄소 중립 에너지 대전환으로 녹색 문명을 개척하는 섬 제주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거창합니다. 대통령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으로 전환하는 게 지금 이 중동 전쟁 과정에서 더 중요하고 절박한 문제가 됐습니다. 그 밑에다가 녹색 문명을 개척하는 섬, 탄소 문명에서 탈탄소 문명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섬 제주를 주제로 기후에너지 환경부에서 발제를 하게 돼서 큰 영광입니다. 참고로 저도 섬 사람입니다. 저기 여수 검은도의 검은 슈퍼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별로 공감이 안 되는 생이에요. 섬 사람입니다. 별로 이분들은 섬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대통령 저 제주 명예도민입니다. 아, 그건 되겠는데. 제주 영어도시를 세우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김태환 지사님 시절에 명예도민 됐습니다. 네. 애정이 많습니다. 예. 다음 뭐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주도가 탄소 중립으로 에너지 대전환을 성공하는 것은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대륙국가인데 에너지 면에서는 사실상 섬나라입니다. 유럽은 국가 간의 전기를 막 사고 팔아서
그런 문제를 극복하는데 우리는 여러 지정학적 여건상 사고 팔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작은 이 섬나라에서 반드시 탄소 중립을 성공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제주도의 성공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재명 대통령님과 이 정부가 우선 가파도에서 내년까지 반드시 이 아리백을 성공을 하려고 하고요. 그 여세를 몰아서 제주도에서 그것을 성공해야 됩니다. 뭐 작년에 아시겠지만 4시간 동안 아리백을 성공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제주도가 이제는 24시간 아리백을 임기 내에 실증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2035년에는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만 전면적으로 아리백을 달성하는 세계에서 가장 멋지고 유일한 녹색 문명의 섬을 만드는 게 숙제입니다. 그게 성공해야 2050년 대한민국 탄소 중립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제주도의 성공을 열심히 지원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제주도 이제 소위 아리백 비전인데요. 우선 대통령이 말씀하신 대로 재생에너지를 대폭 늘려야 합니다. 근데 재생에너지는 간헐성 문제가 있어서 여러 가지 그와 관련한 에너지 실증을 통해서 성공을 누적해야 하고요. 또 거기서 생기는 재생에너지의 소득이 제주 시민들의 에너지 소득으로 연결될 수 있어야 합니다. 세부 내용에 대해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재생에너지를 지금 대체적으로 이제 1.1기가 수준인데 2030년까지 2.5기가 이상, 마음 같아서는 한 3기가 이상으로 늘리는 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보시면 2024년 6월 달에 제주도 재생에너지가 너무 많고 개통이 제약된다고 해서 발전 허가를 막아놨습니다. 오늘 대통령 방문하신 것을 기점으로 해서 개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해제해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동안 막혀있던 재생에너지 발전 허가를 본격적으로 받으셔서 2030년까지 2배 이상으로 재생에너지를 늘릴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기본은 태양광인데요. 기왕에 태양광을 하는데 지금은 한 낮 시간에 주로 발전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동서양이라든지 수직형 태양광을 해서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완화하는 실험도 본격적으로 제주도부터 시작합니다. 한동이나 평대풍력과 같이 기계획된 것도 조기에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요. 부유식 해상풍력도 실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23년도에 LNG 발전소 150메가짜리 2개가 신규로 결정이 됐는데 이것도 지으면서 그린 수소를 혼소해서 하는 발전기로 처음부터 지어서 장차 그린 수소 발전소로 바꿔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말씀드린 대로 에너지 대전환을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혁신 실증을 해야 되는데 기왕에 제주도가 여러 가지 작은 실험들을 해오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것을 본격적으로 실증해서 이제는 성공으로 가야 됩니다. 우선 전기차인데요. 대한민국의 전기차의 이 보급률이 전체 내연차 대비 한 3% 정도 되는데 제주도는 전체 한 40만 대 중에 4만 대를 넘겨서 전체적으로는 제주도가 현재 1등입니다. 근데 그걸 좀 더 속도를 높여서 2030년까지는 전체 신차 중에 한 50% 이상은 전기차, 35년부터는 100%로 전기차를 바꿔서 전기차가 그 자체로 일종의 움직이는 ESS 역할을 해서 낮에 태양이 많을 때 그걸 흡수했다가 밤에 뿌려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양방향 충전기도 대폭 확대해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는 폐차하는 전기차도 많이 나옵니다. 거기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를 재활용할 수 있는 기반도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스 난방도 전기화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공기열 히트펌프가 일종의 재생에너지 기반의 난방의 전기화의 핵심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이 이것을 별로 안 했는데요. 제주도부터 본격적으로 주택의 히트펌프 보급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그 외에 여러 가지 공동주택에도 본격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세 번째는 ESS를 대폭 확대하는 일인데요.
ESS가 재생에너지의 가능성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에너지 유연성 자원입니다. 현재 68메가 정도를 보급하는데 2030년까지 1기가 수준까지 확대하면 제주도가 하루에 쓰는 에너지 총량이 대략 800메가에서 1기가 정도 됩니다. 그것을 ESS에 담아서 아침 시간이나 밤 시간에 뿌려주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소위 아리백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배전망 ESS도 추가로 좀 설치하면 전력망을 보강하지 않고도 여러 가지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호텔이나 농장이나 가정에서 태양광 ESS 히트펌프를 연계하면 이 가정 단위로 일종의 아리백 가정을 만들 수 있고 아리백 건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새로운 변화를 제주도부터 시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린수소 생태계에도 제주도가 현재 가장 앞서 있는데 수전의 실증 시설도 더 늘리고요. 충전기도 확대하고 수소차도 더 확대하면 현재 제주도가 수소를 생산하고 소비하는 생태계가 비교적 고루 갖춰져 있는데 그것을 대폭 확대하면 그린수소 생태계도 가장 모범적인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전력 분야 AI 신산업도 필요한데요. 전력 분야에서 AI를 하려면 가정 단위의 소위 이 쌍방향 전력 계량기가 필요합니다. 그걸 AMI라고 하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가정에서 세탁기를 돌리는 것도 재생에너지가 나올 때 세탁기를 돌리고 밥을 할 때도 자동으로 전기료가 가장 쌀 때 밥을 한다든지 냉장고도 심지어 피크 시간을 피해서 냉장을 한다든지 이런 시스템을 가동하면 본격적으로 전면적인 AI 신산업을 창출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AI 데이터 센터도 추가로 구축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재생에너지가 좋긴 좋은데 재생에너지가 단점이 있습니다. 관성이 부족해서 잘못하면 정전이 올 수 있는데 저기 보시는 대로 그리드 포밍이나 스태콤이나 동기 조상기 같은 거를 좀 보완하면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도 관성 때문에 블랙아웃이 오는 일이 없는 실증도 제주도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앞에 6가지를 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현재 발전단에는 시장이 만들어졌는데 수요단에 지금 시장이 안 만들어져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재생에너지가 많은 시간대에 값을 낮추고 그때 수요를 늘려주는 이런 새로운 시장 체계가 아직 도입되어 있지 않은데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이런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서 공급과 수요가 함께 시장에서 연동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저기 자세히 보시면 탐나는 전기 예보제라는 표현이 있는데 주민들에게 어느 시간대가 가장 전기요금이 싼지를 미리 알려드려서 그 시간대에 전기를 쓰고 전기가 비쌀 시간에는 절약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가장 먼저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이요.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실험이 나랑 관계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에너지 대전환 과정에서 햇빛 소득 마을을 대폭 늘리고 바람 소득은 이미 이제 많이 실증이 됐습니다. 저기 보시면 한림 해상풍력 같은 경우는 대개 이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출자를 해서 연간 한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고 있는데요. 그런 바람 소득 마을도 많이 늘리고 제주도의 제주에너지공사가 만들어져 있는데 그 에너지공사를 중심으로 제주 주민들이 직접 에너지 펀드에 참여하고 그 소득을 다시 주민들이 나눠 가질 수 있는 그런 배당 체계를 본격적으로 하면 은행에 2, 3% 정기 저축하는 것보다 제주 에너지 펀드에 가입하면 8%에서 10% 이자를 보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전환해 나가면 제주도민들이 가장 에너지 기본소득을 많이 얻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제주도가 에너지 혁신을 하게 되면 그 힘으로 한반도 전체적으로 탄소 중립을 실현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중동 전쟁 중인데 이게 궁극적으로는 이 화석연료를 재생에너지 중심으로 탄소 문명을 탈탄소 문명으로 바꿔나가는 새로운 문명의 실험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가 가장 먼저 성공하면 대한민국이 성공할 수 있다는 그런
자세로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열심히 돕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제주에 다음 진행하기 전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좀 얘기할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 자료에 보니까 제주도의 전기차 신차 구매를 30년에 전기차 50%를 구매하도록 해보겠다. 신차만. 네, 그 다음에 35년에는 한 100% 정도 다 구매하는 걸로. 이거 어느 세월에 하려고 이렇게 10년씩이나. 이게 보통 목표에 미달하는 게 보통인데 제 생각으로는 예측상으로는요. 이것보다 더 빨리 될 거예요. 그리고 더 빨리 되게 해야죠.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다음에 관광 분야 발제도 하시겠지만 제주도는 전 세계적으로 사실은 각광받는 자연 풍광을 가지고 있고 환경 보전이나 보호나 이런 것도 사실 모범적이라 해야 되는데 아직도 배기가스 풀 뿜는 그런 차들이 돌아다닌다. 주민들 입장에서 그냥 전기차를 쓰는 게 좁은, 왜냐면 넓지도 않기 때문에요. 여기는 최대 멀리 가도 1시간 반 아닌가요? 네. 근데 충전 문제도 별로 없을 테고 충전소 설치도 그리 그렇습니다. 어렵지 않고 내가 보기에는. 제주도는 충전을 하면 가정용 충전기를 달아줍니다. 그러니까 뭐 그래 해도 되고 그런데 이 정도로 목표를 잡는 게 다른 데보단 좀 높은데요. 제주도는 렌트카도 많기 때문에 렌트카 목표는 언제? 렌트카 언제로? 렌트카를 별도로 규정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거기는 약간의 이제 의무 규제를 두고 그러니까 지원을 의무로 해서 언제 정도? 혹시 아는 분 계세요? 아직 언제까지? 100% 전기차로 바꾸는 렌트차는 다 바꾼다. 언제까지 하기로 했어요? 언제까지? 50 모든 차에 50%. 대통령이 더 땡기시자고 지금. 땡기라고. 내가 지금 물어보는 잠깐 있어봐요. 딴 얘기 하지 말고 너무 시간 걸리니까 딴 얘기 말고 렌트 차량을 100% 전기차로 바꾸는 목표 연도가 언제까지입니까? 렌트카를? 네,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하기는 사실은 이게 권장을 하든지 강제하려면 보상을 하든지 뭔가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돈이 든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재정이 문제인데 이제 정부 차원에서 하면 지방 정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과감하게 더 빨리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뭉터기가 있는 데가 택시하고 렌트카하고 난 제주도 같이 이런 특정 지역의 시범 지역은 렌트카나 아니면 뭐 대중교통이나 사실은 충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네. 결국 비용 문제인 것 같거든요. 이거는 좀 더 과감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건 참고하십시오. 네. 예산처 장관한테 말씀 좀 드릴게요. 네. 너무 느려요. 느리고 그리고 지금 비상 상황인데 이건 다시 검토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주도하고 잘 상의해서 하시죠. 네, 제주에 오셔서 기후부 장관님 더욱 힘있게 말씀해 주셨는데 더욱더 목표를 줄이라는 말씀 들으신 것 나름 좀 같습니다. 썼는데 그죠? 네, 그거 가지고 안 되겠어요. 네, 김성환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대한민국 관광 미래 제주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뭘 더 땡겨야 되나 지금 체크하고 있습니다. 네, 자, 5분 안에 하영 반갑습니다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요새 문화부 장관이 노력을 많이 하고 있죠, 여러분 보기에도. 네, 뭐 현지어도 구사하시고. 네.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 네. 곱다컨 제주각시신띠 장가온 육지사위 지금 뭐야 이게? 마씨 제주 사위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제 딸도 제주도에서 태어났는데요. 외국 친구들이 고향을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한답니다. 오징어 게임 67번 강새벽이 그토록 가고 싶어했던 섬 제주 바로 거기야. 네, 강새벽뿐만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여행 매체 론리 플래닛은 꼭 가봐야 할 관광지 25곳을 선정했는데요.
우리 제주를 꼽으면서 한국의 하와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제주를 하와이와 한번 비교해 볼까요? 면적은 하와이가 9배가 넓습니다. 인구는 우리 2배네요. 방문객을 볼까요? 우리는 1,400만에 가까운데요. 하와이는 1,000만이 안 되는군요. 네, 우리가 1.4배 더 많습니다. 다 아시는 내용이죠. 하지만 육지에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제주는 전 세계적으로 하와이보다는 덜 유명하지만 이미 알 사람들은 알아서 더 많이 찾아오고 있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천혜 자연 환경과 물질하는 해녀의 문화를 비롯한 제주만의 고유한 전통이 공존하는 그야말로 작지만 숨어있는 보석 같은 휴양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제주의 위상은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중문단지 최초의 무사증 제도 도입과 특별자치도의 출범, 그리고 걷기 열풍을 일으킨 제주 올레까지 제주는 늘 대한민국 관광의 개척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올 들어 정부는 관광을 국가 전략 산업으로 키우고 지역 관광의 대도약을 이루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따라서 그 시작은 이렇게 항상 끊임없이 혁신으로 앞장서 길을 걸어온 이곳 제주가 되어야 합니다. 제주는 또 한 번 새로운 개척자의 역할을 해주셔야 합니다. 방향은 이렇습니다. 제주가 지닌 기반 위에 K컬처를 입히고 기술과 사람을 키우고 지역 주민이 이끄는 협동의 모델을 만들어서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모습이 제주에서 가장 먼저 현실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올 2월 개관한 제주 국제 컨벤션 제2센터입니다. 최대 5,000석 규모의 콘서트도 가능한데요. 이제 K-팝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공연 인프라가 갖춰진 것입니다. 이곳에서 K-팝 공연이 열리게 되면 수많은 팬들이 제주도를 찾아오려 할 것입니다. 5,000석이 좀 좁다고요? 네, 그럼 우리에겐 3만석 규모의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 있습니다. 음향과 조명 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기반 시설을 보완하면 아주 멋진 대형 공연장이 될 수 있습니다. 머지않은 미래에 이곳 서귀포 경기장에서 전 세계 팬들이 몰려오는 대형 콘서트를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또 제주는 특별법에 따라 176개국의 세계인들이 30일간 무비자로 이곳에 체류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신 분들이 더 오래 머무셔야겠죠? K-댄스를 비롯해 다채로운 K-컬처 체험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정부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또 있습니다. 찐 제주를 소재로 하는 다양한 K-제주 콘텐츠들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합니다.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내년에 열게 될 제주 콘텐츠 기업지원센터는 이런 제주 특화 콘텐츠의 생산 거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바꿀 기술과 사람입니다. 제주가 바로 그 산실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 곽이 부총리님도 계시지만 앞으로 AI로 인한 변화와 혁신의 폭은 가늠키 어렵습니다. 관광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민간 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모든 곳에서 개발하는 검증된 첨단 관광 기술을 제주라는 보석 위에서 가장 먼저 구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제주를 세계 관광 기술의 산실로 육성하겠습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 진정한 지역 관광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관광 인재들이 있어야 합니다. 전국의 각 대학들과 연계해서 제주 소재 대학들과 함께 제주에서만 배우고 실습할 수 있는 대한민국 관광 아카데미를 운영하겠습니다. 제주에서 단련된 최고 수준의 인력들이 전국 각지로 흩어져서 우리 관광의 품격을 바꾸는 모습, 상상만 해도 흐뭇하지 않습니까? 네, 제주는 이렇게 전국의 관광 인력을 양성하는 요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 관광의 미래를 개척하실 주인공은 바로 제주도민 여러분입니다. 앞서 기후부 장관께서 햇빛 소득 마을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주의 청정 자연도 마을의 공동 자원이지 않습니까? 외지인의 난개발로 망가지지 않게 여러분들이 천혜의 자연 생태계를 잘 보존하고 가꾸면서 관광으로 얻은 소득은 우리 주민들에게 되돌아가게 하면 어떨까요? 이른바 관광 소득 마을이 되겠죠.
이미 제주에는 생활터전인 마을에서 주민이 호텔 리어가 되고 여행 가이드 겸 도슨트가 되는 이른바 마을 여행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도 힘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힘을 합해 관광 혁신을 이어간다면 하와이가 뭡니까? 앞으로는 제주도가 전 세계인들이 꼭 가야만 하는 인생의 버킷 리스트 중 하나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하나 더, 제주로 전 세계인들이 더 쉽게 올 수 있도록 인천공항의 환승 체계도 개선하고 크루즈가 오는 바닷길도 넓히겠습니다.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 지금 이곳 제주에서 이렇게 제주도민 여러분과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제주 사유라서 그런지 다른 지역에서 발표하는 것보다 훨씬 내시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근데 공직자가 그러면 안 돼, 예. 네, 제주도민과 우리 함께 백영훈 네. 장관님 긴장하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도 필살기가 있어서 괜찮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도를 전 세계 인생 버킷리스트로 만들겠다는 제주사위 최혜영 장관님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필살기를 가지고 나왔다고 방금 얘기하셨는데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께서 사람이 모이고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허브 제주를 주제로 발표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앞에서 이제 기후에너지부 장관님, 문체부 장관님 발표 들으면서 분명히 재생에너지랑 관광 얘기하실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문체부 장관님 분명히 방언하실 거다. 너무 뻔하게 예측이 돼서 좀 박수 소리가 좀 적었던 건 아닌가. 그래서 한번 저는 좀 예측하시는 것들을 좀 벗어나서 한번 좀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니까 이제 과학기술만 얘기하실 줄 알겠지만은 지금 사실 제주의 가장 큰 문제가 그 인구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육지로 많이 떠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제주를 다시 젊은 인재들, 글로벌 인재들이 모이는 허브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람이 모이고 함께 성장하는 글로벌 인재 허브 제주에 대해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더 크게 네, 쳐주세요. 뭐 작전이 잘 안 통한 것 같습니다. 치트키가 뒤에 또 있어서 또 있어요? 괜찮습니다. 네. 옛말에 사람은 한양으로 보내고 그 말은 제주도로 보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주는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 가장 좋은 말을 생산하는 길러내는 곳이었습니다. 제주도가 예전에 조선시대에 군마, 역마를 길러서 전국에 공급하는 역할을 했고 지금도 우리나라 사육하는 말들의 절반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제주에서 말만 키워야 될까요? 다음은 이제 화면에 세 가지 숫자가 있는데요. 1484만 명입니다. 이 숫자는 작년 한 해에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의 숫자입니다. 전국 최고 수준이긴 하지만은 사실 최근에 큰 변화가 없습니다. 네, 문체부 장관님 좀 더 노력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20은 20%입니다. 지금 재생에너지는 우리 기후에너지부 장관님이 발표해 주셨지만 뭐 안정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1015는 제주도의 AI 디지털 전환하기 위한 예산의 규모입니다. 2년 전에 비교해서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근데 제주도가 이제 첨단 도시로 이제 변하고 있다는 이제 증거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늘의 제주는 우주 산업, 그리고 모빌리티, 그리고 해상 풍력 단지 이런 어떤 첨단 기술, 실증 인프라와 함께 국제 자유도시로서의 개방성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주가 이제 휴양의 섬을 넘어서 과학기술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잠재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는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GPU, AI 모델, 데이터를 얘기하는데
사실 이 경쟁에서 이기려면 핵심은 사람, 인재입니다. 제주는 이 경쟁의 핵심 거점이 분명히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제주에서 좋은 환경에서 말을 키웠듯이 이제는 인재가 모이는 제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제주대하고 카이스트가 손을 잡고 공동대학원 운영을 올해부터 시작하고요. 카이스트뿐만 아니라 4대 가교연이 제주와 이렇게 힘을 합쳐서 제주 연합캠퍼스를 만듭니다. 2030년까지 연합캠퍼스를 발전시키고 제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미래 산업 분야, 우주, 모빌리티, 바이오 등에서 이런 장점을 가지고 공동연구, 산학협력, 창업 등을 집중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동원 청중 느낌이 납니다. 너무 자주 하니까 이거 짜고 하는 것처럼 오해를 하시는데 저 대통령 들어올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아, 그랬어요? 그리고 이 인재들이 캠퍼스 안에서 교육에만 머물지 않고 지역 내 기업, 연구기관과 활발히 협력해서 이런 협업 플랫폼을 구축해서 지역과 국가 인재로 키워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우수 인재들이 자유롭게 들어오고 머물 수 있도록 글로벌 인재 허브를 만들기 위해서 제주형 비자제도, 외국인 친화 정주학 환경, 그리고 랩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글로벌 허브에 걸맞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제주와 함께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좀 퀴즈입니다. 최근에 아시아 AI 정책과 기술 동향 분석 플랫폼에 우리나라 AI 전문가 2명이 등재가 됐습니다. 예전부터 초고대 AI 관련된 기술을 이끌어왔던 사람인들이고, 그리고 이제 글로벌 협력을 통해서 여러 가지 성과들을 창출한 사람입니다. 참고로 제가 오늘 이 자리를 위해서 온누리 상품권을 준비했습니다. 맞추시는 분한테 상품권 꼭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거 우리 법무팀 공직선거법 검토했어요? 이거 온누리 상품권이라 괜찮습니다. 이거 괜찮아요? 시장에서 쓰시면 됩니다. 아, 네, 다 검증하고 왔습니다. 확인까지요. 네. 참고 힌트로 이 자리에 좀 2명 있습니다. 네. 한 명 더 맞추셔야 되는데. 비읍시라고 그럴 것 같아. 옆에서 누가 장관님이라고 그러는데. 네. 네, 두 분께 제 상품권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기획하면서 왠지 하정우 수석만 얘기할 것 같아서 제가 걱정했는데. 네. 제가 선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네. 네, 문화관광부 장관님께서 고생해주고 계십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근데 우리 글로벌 사이트에서 하정우 수석과 제가 이제 등재도 되고 이렇게 했지만은 둘이 아직도 이렇게 넘지 못한 벽들이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인도의 AI 임팩트 서밋에 방문했는데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고, 근데 저기 개막식 때 그 초대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 개막식에 오픈 AI, 클로드, 구글 이런 대표들이 CEO들이 같이 이제 그 모디 총리와 손 흔들면서 개막식을 장식했는데, 사실 제가 이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AI 기업의 CEO들이 저 자리에 서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있었고, 하정우 수석과 제가 넘지 못한 이 산을 반드시 우리 인재들을 키워서, 다음 페이지, 우리 인재들을 키워서 제주에서 길러진 이 젊은 인재들을 세계 무대에 우뚝 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름 치트키라고 준비한 것 같아요. 네, 이것도 이 정도 반응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주에서 세계적인 수준의 인공지능, 과학기술 인재들을 키우고 글로벌 인재 양성의 허브가 되도록 이 강한 뿌리를 제주에 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치PT가 덕분에 혜택을 좀 본 것 같네요, 우리 배 장관님.
배 장관님이 훌륭하신 거고요. 상품권 받으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필살기, 치트키 보셨죠? 글로벌 자유도시 특장점 살려서 4대 과기원 연합 캠퍼스를 만들어서 인재가 모이는 제주를 만들겠다는 배경훈 부총리님 말씀 감사합니다. 세 분 장관님의 말씀처럼 제주가 대한민국 관광의 미래를 열고 에너지 대전환의 섬이자 글로벌 첨단 과학기술 인재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대통령님께서 국무회의 때 맨 첫 국무회의였던 것 같은데 부처별 칸막이를 없애자 이렇게 하셨는데 이 정도 티키타카 나오려면 얼마나 많은 협의가 있어야 되는지 업무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는 참석하신 제주도민 분들의 진솔한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는 일부에서는 장관님들께서 발표하신 주제와 관련된 제안을 해주시면 됩니다. 말씀해 주실 때에는 어디 사시는 누구인지 간단한 자기소개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손을 들어주시면 되는데 아까 우리 같이 했었죠. 핵심만 간결하게 지리 말고 제안을 소리 지르지 마시고 화내지도 마시고 네 멋진 토론 문화 보여주십시오. 네 일단은 대통령님 저희가 이번 구역을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이렇게 해서 구역별로 한번 받아보는 것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네. 시도해 보겠습니다. 그 대통령 기준으로 왼쪽에 있는 왼쪽에 네 우리 그 남색 옷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달드리겠습니다. 첫 번으로 이야기 드리게 돼서 영광입니다. 그리고 장관님하고 대통령님 제주도의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너무 많이 배려해 주시고 이해해 주고 계셔서 가슴이 뿌듯합니다. 저는 제주도 아라동에 살고 있고요. 태양광 발전소를 운영하면서 사단법인 대한태양광 발전사업자협회 대외협력국장을 맡고 있는 고석준이라고 합니다. 본론부터 얘기 드리겠습니다. 아까 장관님께서도 많이 얘기를 주셨는데 지금 분산형 에너지 활성화 법안을 통해 전기 요금을 차등화하고 자금률이 높은 지역으로 기업들 이전을 유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정부가 전기 요금에만 집중한 나머지 놓치는 몇 가지가 있어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건 기업들이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있는 직접 PPA 계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기업들이 부담하는 망 사용료가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차등화는 되어 있으나 변별력이 없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대통령님이 생각하시는 지산지소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에 변전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생산과 소비에 대해서는 망 사용료를 대폭 면제해 주시는 전력시장의 혁신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리고 제주가 그리고 육지에 비해서 지금 차별되고 있는 것이 육지의 경우 망 사용료가 3, 4원인 반면에 제주의 경우에는 10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아리백을 하려면 기업이 망 사용료를 육지 대비 2배 이상 더 부담해야 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ESS도 문제입니다. 재생에너지 출력 제어를 막고 송배전망의 효율적인 사용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인 ESS 충방전에도 망 사용료가 부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ESS의 보급과 확산을 유도하실 거라면 ESS 충전 후 방전에 대한 요금 제도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에 관련된 부분은 간략히 얘기 드리겠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는 준공과 동시에 태양광 발전소 부지로 변경되면서 잡종지로 변경되게 됩니다. 하지만 용도에 맞게 변경됐음에도 불구하고 비업무용 토지로 지정되어 제주 지역과 같이 공시지가가 높은 지역에 있는 발전소의 소유자들은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됩니다. 업무용 토지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개발행위 부담금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소를 위해서 저희가 교통 유발도 없고 상하수도 인프라도 확충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LCOE를 낮추기 위해서라도 태양광 발전소 건립 시 개발행위 부담금에 대한 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제주에 대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전력 생산자인 태양광 사업자가 직접 판매할 수 있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생산자가 협동조합을 만들어 생산한 전기를 전기차 충전소를 직접 운영함으로써 저렴한 충전 요금을 통해
친환경 전기차 보급과 확대에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제주도는 계통이 다르다는 이유로 기업과의 직접 PPA도 진행하고 있지 못합니다. 당연히 제주도 내 안에 있는 대기업과 일부 직접 PPA 또는 제3자 PPA를 연결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수요 기업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1, 2, 3 연계선으로 분명히 전기를 주고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리백 거래를 하지 못한다면 제주도의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멈춰야 하고 수정되어야 합니다. 제주도의 재생에너지가 차별 없이 전력을 사고 팔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유사한 얘기가 많이 있을 수 있어서 아마 기후에너지부에서 당연히 이 얘기를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다 알고 있고 나름의 일정을 가지고 개선책을 만들고 있을 건데 좀 이제 공개적 대화를 많이 하세요. 예를 들면 이분은 모르잖아요. 이런 걸 알고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러는데 어쨌든 제가 수요자, 공급자, 또 관련 단체, 전문가, 이해관계자들과 정부 당국이 대화를 좀 많이 하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이런 겁니다. 최대한 많이 모아서 되게 중첩되거든요. 근데 다른 데는 당장 시행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걸 모르고 있지 않을까? 과거에는 다 모르고 방치당했으니까요. 그런 생각이 있으니까 어쨌든 기후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정부는 제가 국무회의에서 여러 차례 얘기한 것처럼 근데 이해관계자하고 대화를 드러내놓고 자주 많이 해야 됩니다. 많이 하자. 여기에 대한 개별적인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자고 소위 분산에너지 특구를 만들어서 시행을 하는데 제주도도 이제 분산에너지 특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종 제도를 다 개선하는데 제주도하고 전남은 모든 분산에너지 특구에서 실험할 수 있는 오늘 제안하신 내용들을 다 실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중에 있습니다. 잘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하자. 네. 네, 빨리 하자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번에 2번 구역으로 가보겠습니다. 맨 앞줄에 계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네, 앉아서 해도 되고 서서 해도 되고 좋은 대로 하세요. 그냥 편안하게 앉아서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선보배입니다. 지금 현재 제주도 도조동에 살고 있고요. 앞서 여러분께서 다 설명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미 제가 질문하고 싶었던 거 다 하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제주 청년들이 고향을 떠나지 않으려면 신산업이 살아야 하는데 제주를 분산 에너지 특구로 이미 지정됐다고 하셨는데 여기서 생산된 천정 에너지를 기업들이 직접 쓰고 새로운 일자리로 만들 수 있도록 열어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제주가 성공하면 대한민국 에너지 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주가 버리는 에너지가 아니라 제주가 만드는 미래가 되도록 결단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해도 될 뻔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3번 구역에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신 둘째 줄에 앉아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뭐예요? 순간적 홍보 수단으로.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저는 제주에서 캐릭터 콘텐츠 스타트업을 운영하는 제주의 풍당 대표 김남철입니다. 오늘 취임 300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제주에서 이런 귀중한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발언의 기회를 얻게 돼서 영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제주 관광과 관광 문화에 대해 깊이 고문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저는 오늘 콘텐츠가 중심이 된 제주 발전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약해서. 네, 알겠습니다. 네, 제주 관광은 렌트카를 이용한 개별 관광과 유행에 따라 스팟 위주로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외근 관광은 늘고 있지만 정작 지역 상권과 소상공들이 체험하는 현실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관광 산업이 제주 경제로 충분히 연결되지 않는 구조가 있습니다. 이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중심으로 사람이 모이고 머물고 자연스럽게 소비로 이루어지는 콘텐츠 중심 상권이 필요합니다. 국내 인디밴드의 성지인 홍대거리, 일본 캐릭터 IP의 성지인 아카이바라처럼 콘텐츠가 중심이 되어 거리 전체를 걸으며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상권이 제주에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제주는 독창적인 문화를 기반으로 다양한 콘텐츠 소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서 폭삭 속가수뿐만이 아니라 괜당이라는 제주 관련 신규 콘텐츠를 제작하며 글로벌 콘텐츠 제작사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와 같은 로컬 콘텐츠 기업도 제주의 문화를 기반으로 열심히 콘텐츠를 만들고 있어 제주는 콘텐츠 중심 상권을 만들기 위한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콘텐츠가 특화된 공간이 이루어질 때 제주 관광이 비로소 지역 경제에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콘텐츠 기업과 제조기업, 소상공인이 함께 할 수 있는 협업 구조가 필요합니다. 제주 콘텐츠 기업이 갖고 있는 기획, 디자인 역량과 제주 제조기업의 생산 역량,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판매 역량이 결합될 때 제주의 특별함을 강화할 수 있는 콘텐츠 특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제주가 단순한 관광지를 넘어 대한민국 대표 K-관광 로컬 콘텐츠 성지로 도약할 수 있도록 콘텐츠 산업이 제주 관광과 지역 경제에 연결하는 핵심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은 4번 구역 현장으로 왔습니다. 네, 혹시 AI 관련해서 해주겠다고 하시는 여성분께 마이크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제 잘 나와요. 나오나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대학교에서 인공지능학과 교수로 있는 안효정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선 네. 제가 한 표를 행사한 대통령님을 여기서 뵙게 돼서 정말 너무 행복하고요. 네, 우선 말씀드리기 전에 저의 한 표가 오늘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무서운데요. 우선 네. 대통령, 저는 제대로 된 대학 하나가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는데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주에서는 그 역할을 제주대학교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단순히 인공지능학과 교수이긴 하지만요, 단순히 AI만 연구해온 사람은 아닙니다. 산업체, 연구소, 대학을 두루 거치면서 선박, 자동차, 항공기, 우주 시스템에 이르는 이런 육해공 기계장치를 직접 20여 년간 연구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개발 경험 위에 이제 인공지능을 결합해서 실제 도메인을 깊이 이해하기 위한 도메인 베이스드 AI를 연구해왔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제가 늘 현장에서 절실히 느꼈던 것은 이 도메인을 정확히 이해하면서 동시에 AI를 제대로 적용할 줄 아는 그런 인재가 매우 부족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융합형 인재를 직접 길러내고 싶다는 그런 바람으로 저는 제주대학교로 왔습니다. 그런데 제주대에 와보니까 제가 제주를 관광을 위해서 왔을 때랑 실제로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쳐보니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른 것을 느꼈습니다. 앞에 이제 장관님께도 말씀하셨지만 좀 생각보다 좀 인구가 없다. 그리고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힘이 빠져 있다. 이런 것들을 실제로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주 쪽에 오랫동안 연구를 했고, 그 다음에 AI를 적용하는 연구를 해왔기 때문에 이 우주와 AI 산업을 키우겠다고 제주가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만, 사실 이런 진짜 산업 생태계가 충분히 자리 잡지 못했다는 것을 실제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제 실질적인 연구 개발이나 지역적인 기업보다 이제 어떤 이제 지역 기업 같은 경우에는 형식적으로만 지역 기업처럼 보이는 그런 수준에 머무는 경우도 저는 실제적으로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제주가 진정한 우주나 AI 중심지가 되기 어렵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방향이 분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을 먼저 불러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주대학교를 중심으로 사람과 연구를 키우고 그 힘에 이끌려서 기업이 오게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3가지를 건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주대학교를 우주항공 AI 분야의 국가 전략 거점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단년도 사업이 아니라 5년 이상의 장기 지원 체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주 이전 기업 지원은 단순히 주소 이전만을 하는 게 아니라 지역 인재를 채용하거나 제주대와 공동 연구를 하거나, 그리고 학생 인턴십을 하거나, 아니면 실험시설 투자와 같은 이런 실질적인 지역 기여에 연계해 주십시오. 그리고 3번째로는 우수한 교수와 대학원생이 제주에 와서 머물면서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비뿐만이 아니라 주거생활 지원 등도 필요합니다.
근데 앞서 장관님께서 이런 가기대들과 제주대에 이런 연계한 그런 계획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사실 저희 제주대 입장에서는 대학원생을 확보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교수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연구를 같이 해나갈 지역 학생들을 모으는 것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기대와 캠퍼스가 연계됐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제주대 교수 그리고 연구진에게도 효과가 있는 그런 건지 아니면 인력이 오히려 더 배출되는 그런 효과가 나올 수 있을 건지 그런 이제 우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실질적으로 지역에 연구하는 인력들이 정주하고 지역을 통해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8월에 제주에서 IAA 스페이스 AI 국제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사실 이제 스페이스 쪽에서는 AI가 시작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스페이스 기술들은 추종하는 기술이라고 했다면 이 AI를 적용하는 기술은 우리가 스페이스에서도 앞서 나갈 수 있는 분야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행사가 성공하면 제주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사람과 연구를 세계와 연결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주를 이런 우주 AI의 미래 전략 거점으로 키우는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님, 이 지역을 살리는 것은 결국 사람이고요. 사람을 키우는 것은 대학입니다. 그래서 제주대학교가 제주의 미래 산업을 이끄는 진짜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국가가 그 기회를 현실적으로 잘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정책 수립하는 과정에서 제주에 관계된 문제는 뭐 제주대하고도 협의를 많이 하겠죠, 앞으로. 그렇게 하시고요. 전에 지방으로 본사를 옮기면 세금 깎아준다 이런 정책을 했는데 그냥 주소 개념으로 하다 보니까 주소만 살짝 옮겨놓고 혜택만 받고 그런 경우가 실제 있었죠. 저도 떠오르는 기업이 하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얘기하면 안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는 사실 그렇게는 못하게, 예를 들면 실제 인력 규모라든지 뭐 시설 장비가 어느 정도 옮겨왔냐에 따라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도 지방으로 가면 이제 혜택 주는 정책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악용당하지 않게 여기는 지금 고 정책실에서는 안 오셨네 오늘. 그 하지 PT가 잘 기억해놨다가 전달하겠습니다. 정책실에 잘 전달해 주세요. 네. 이게 형식만 취하고 혜택만 보고 실제로는 안 하고 이게 그 사기지. 그게 그런 여지가 없게 해야죠. 그걸 활용한 기업들을 욕할 건 사실은 아니에요. 그럼 왜 그렇게 만드냐고. 그걸. 그렇게도 되게 만들어 놓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 문제는 잘 해주고, 아까 우리 배 장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주거 환경이나 생활 환경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요즘은 일을 모여서 하는 것도 사실 과거 유행이잖아요. 아까 랩케이션? 랩케이션이라고 먹고 아주 국가와 재밌는 일을 동시에 즐길 수 있도록. 그러니까요. 요 제주도에서 통신망하고 예를 들면 그런 시스템을 잘 갖춰 놓으면 여기 와서 쉬어가면서 생각날 때 일해도 되겠죠. 지금 제주의 문제는 뭐 인재들이 키워지고는 있으나 그들이 취업할 곳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 우주 산업 관련해서도 이제 클러스터를 구축해서 그 키워진 인재들이 우주 산업 클러스터에 일할 수 있도록 지금 국가 위성 운영 센터 등이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민간 기업 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컨택 등이 이제 들어오고 있고 그런 산업 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의견 받도록 하겠습니다. 구역에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대통령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에서 청소년 인권 동아리 이끼와 함께 활동하고 있는 사회복지사 김민석이라고 합니다.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축하받을 일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3월 30일은 사회복지사의 날인데 올해로 20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축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축하합니다. 우리 문진영 수석도 축하합니다. 예, 대통령님, 제주의 턱을 1cm만 낮추면 교통약자 148만 명의 제주가 열리고 그 경제적 효과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클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희망이 아니라 저희가 직접 해보고 확인한 사실입니다. 바닷가에 베리어프리 매트 하나 깔고 베리어프리에 휠체어 하나 놓았을 뿐인데 10년간 바다를 그리워하며 들어가지 못했던 장애인 한 분이 바다에 들어가셨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직접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을 제도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문화체육관광부의 무장애 관광 연계성 강화 사업을 확대하여 제주에 집중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해수욕장에 유니버셜 화장실, 배리어 프리 매트, 배리어 프리 휠체어들을 상시 설치하고 상권의 경사로 설치를 지원하는 모두의 가게 인증제를 도입한다면 제주가 무장애 관광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이 사업을 통해 교통약자가 제주를 진짜로 즐길 수 있는 관광 콘텐츠를 개발해 주십시오. 시설을 고치는 건 갈 수 있게 만드는 일이고 콘텐츠를 만든다는 건 다시 오고 싶게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가 작년에 장애인 서핑을 해봤는데 지체장애인을 포함한 발달장애인들 모두가 바다에 들어가서 굉장히 즐거운 경험을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 장애인 관광 전용 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기반으로 공공무장애 관광 플랫폼을 만들어 주십시오. 영국, 호주, 독일에는 장애인 관광 비교 데이터가 풍부하게 쌓여 있어 정책의 근거로 쓰입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이런 통계가 별로 없습니다. 데이터가 없으면 정책도 없고 정보가 없으면 여행도 어렵기 마련입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의 시민 참여를 위한 교육과 기회를 확대해 주십시오. 저희가 이 활동을 모든 것들이 저희가 청소년들과 함께 주체적으로 활동을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청소년이 이렇게 실제 지역사회 문제를 찾고 해결하는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시민정치 교육의 기회와 실제 정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통로를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저희가 배리어 매트 하나로 증명한 것은 작은 변화가 누군가의 세상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주가 모두를 위한 관광, 모두를 위한 제주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사회수석실에서 어쨌든 다 검토하고 있는 일일 텐데 각별히 잘 챙겨주십시오. 예, 잘 챙겨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무장애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 관광은 우리 정부의 공약이기도 하고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관광의 한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저히 준비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확대할 계획이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중에 얼핏 나온 얘기인데 하여튼 배리어 프리 시설이나 이런 게 있는 거를 다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해서 알려주는 그런 것도 그런 앱도 개발을 필요할 것 하고 같아요. 그럴 계획입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이번엔 여기에서 맨 앞줄의 여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통령님.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들으러 제주로 찾아와 주셔서 깊은 감사드립니다.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고 제주로 이사해서 8년째 여기에서 살면서 제주의 보건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있는 유혜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섬이라는 지리적 한계가 도민들에게 의료의 단절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제주가 참 아름다운 곳인데 의료 현실에서는 참 냉혹합니다. 매년 고난이도 치료가 필요한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도민의 50%가 육지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는 아픈 몸을 이끌고 비행기를 타고 그리고 수도권 병원 근처에 숙소를 전전하면서 도민들이 시간적, 경제적 희생을 한다는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극희귀 질환자 분들은 진료비 감면을 위해서 한정틀레를 받아야 하는데 이 진료를 받고 진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이 상급종합병원입니다. 그래서 제주 도민들 중에서도 그 희귀 질환자이신 환자분들은 이제 타시도를 향하여서 상급종합병원을 방문하고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야 하는 부담을 안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정부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주셔서 이제 올해 초에 상급종합병원 지정을 위한 권역 분리에서 이제 제주가 독립 권역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 권역 분리가 지정이라는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사실 신규 권역에서는 소요 병상수 제한 등과 같은 행정적인 문턱이 있는데 이 문턱을 넘을 수 있도록 정부의 전폭적인 배려가 좀 필요합니다. 아파도 이제 내가 살고 있는 곳에서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제주,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고 도민들이 생각하는 필수 의료의 완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상급종합병원이 제주에 지정되어서 도민들이 더 이상 아파도 원정길을 오르지 않고 이곳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대통령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제주도는 상급 종합병원이 없는 유일한 권역이고요.
이게 지금까지는 그 진료권역이 서울하고 같이 있었기 때문에 좀 불리한 면이 있었는데 올 2월에 분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은 매 3년마다 복지부 장관께서 이제 지정을 하시는데 올 연말에 그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약에도 돼 있고 또 국정과제에도 이 진료권역 재편과 상급 종합병원 추가 지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잘 준비하시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굉장히 열띠면서도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대통령님 2부 토론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제주도민 여러분께서 직접 체감하고 있으신 문제 그리고 제주의 미래 위한 정책 제안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아까 했던 약속들은 유효하지요? 네, 알겠습니다. 먼저 이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앞줄에 계시는 이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원수 대변인. 네. 앞줄 편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되시죠? 앞줄 편향. 네, 좀 뒤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건 무지하게 신경 써야 돼요.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이 남녀 편향이 없나 또는 노소 편향은 없나 혹은 옷 색깔에 대한 편향은 없는가.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조금 더 부족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통령님 반갑습니다. 저는 그 육지와 섬, 지방과 지방을 연결하는 지역 항공망 하늘길의 마을버스가 되고자 지난 4년간 준비해온 신생항공사 섬에어의 전략 커뮤니케이션을 맡고 있는 강현우라고 합니다. 오늘 대통령님이 취임 300일이시기도 하고 결혼기념일이신데 오늘 저희에게는 굉장히 저희 회사에는 의미가 있는 게 사천과 김포 노선을 첫 정기 취항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좀 전에 1시경에 저희가 사천에서 정식 취항식을 가졌었습니다. 그런 의미 있는 날 이렇게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기쁜 마음입니다. 사실상 홍보를 하고 계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가 그 섬 지역들의 그 주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흑산도 백령도에 지금 공항을 건설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울릉도에는 지금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지금 공항이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에 대통령님께서 그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인천공항에서 지방공항 연결하는 문제 제기하셨었고 특히 제주와 연결하는 문제를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게 저희 소형항공 사업자들입니다. 저희 소형항공 사업자들은 약 80석 이하의 좌석을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요가 그러니까 일반 LCC들이 200석짜리 운항하는 것보다 훨씬 적은 수요를 가지고도 운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약간의 지원들만 있다면 충분히 그 운항들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그 빈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아직 이제 생소했던 그런 소형 운송 사업자들 영역들이 있었어서 이제 그것들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의 관심들을 좀 가져주십사 하는 부분에서 오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한 3가지 정도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제주를 포함한 지역 항공망을 국가 전략 사업으로 좀 채택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도 그 김포와 제주 노선이 전 세계에서 제일 바쁜 항공 노선인 걸 알고 계실 겁니다. 이걸 뒤집어 보면 제주 관광조차도 수도권 집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허브 전략만으로는 지역 관광, 체류형 관광, 지방 접근성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허브에서 지방으로 뻗는 스포크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또한 제주에서 울릉도 백령도를 직접 연결하고 광주에서 부산을, 여수에서 양양을, 포항에서 군산을 직접 바로 갈 수 있는 하늘길이 열리기를 희망합니다. 제주가 진정한 국가관광 거점이 되려면 김포 제주 노선 일변도에서 벗어나 전국 어디에서든 촘촘히 연결되는 하늘길 체계를 갖춰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항공을 지방 생존 인프라로 인정을 하고 정책 구명 접근성을 좀 높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 항공은 관광만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응급 이송이랄지 생필품 물류 등이 아우르는 지역 생존 기반으로 지방시대의 실질적 인프라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정책과 실제 집행사의 간격이 좀 있습니다. 도로, 철도와 함께 지방항공망도 국가기관망으로 인정하고 국민성장펀드 등 정책 구명의 문을 함께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조금 더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셋째, 마지막입니다. 이제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국제선 좌석 기준을 국내선과 동일하게 80석으로 조정해 주십시오.
현행 규정상 소형항공 운송사업자의 국내선은 80석으로 제한돼 있고 국제선은 50석으로 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서 동일한 항공기로 국내선과 국제선을 함께 운영하기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정책 당국의 고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국제선 역시 80석 기준으로 운항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진행하기 전에 내가 하나 참고로 말씀 하나 드리고 가면 좋겠어요. 제가 행정을 해보니까 아니 뭐 시민단체에서 일할 때도 느꼈던 것인데 목소리 큰 사람, 숫자 많은 사람이 장땡이더라. 속된 말로 쪽수가 장땡이다. 쪽수가 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실제로 현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들은 실제로 거기에 반응을 해요.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아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일당 받고 집회에 동원되는 경우도 많아요. 하루에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하는 그런 거 말고 광화문 뭐 이런 데 말고 예를 들면 철거 아니면 무슨 어떻게 서민들의 애환이 담긴 그런 민원들도 숫자가 많아서 항의하면 더 잘 대우해 주더라. 그래서 이제 숫자를 불리기 위해서 또 목소리를 키우기 위해서 사람까지 사서 이렇게 시위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관청을 향해서 그 높은 데시벨의 스피커, 고성능 스피커로 괴롭혀가지고 그 효과를 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하면 더 시끄럽게, 더 요란하게, 더 괴롭힐 수 있을까? 이런 게 이제 일종의 능력처럼 그렇게 인정되는 시대도 있었죠. 지금도 사실 그런 마인드가 좀 남아 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민원을 대하는 정부 당국자들의 기본적인 태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그러니까 힘세면은 그게 옳든 그러든 더 존중해주고 또 힘없어 보이고 숫자 얼마 안 돼 보이고 이러면은 또 무시하고 이런 경향이 없지 않았죠. 지금도 전혀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피해 규모가 크면 막 더 많이 강력하게 신속하게 대응하는 게 사실이죠. 사회적 파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성남시장이 되면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걸 평생 지키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100명이 모여서 꽹가리를 치고 하는 말이나 한 명이 이메일 보내는 거나 똑같이 취급한다. 그리고 오히려 말로 해도 되는 걸 힘을 잡고 쓰면은 약간의 불이익을 줘야 되겠다. 대신에 저의 행정 방침을 명확하게 이렇게 알려주고 또 실천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나름대로 노력을 했고 지금도 국가 행정에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메모해서 내라. 저희가 다 검토해서 똑같이 발표하거든요. 다 통지도 다 해드리고 있죠. 네, 맞습니다. 얼마 전에 90몇 % 했다고. 실제로 검토해서 통해드리고 아니면 우리가 처리할 수 없는 일선 구청에 관한 일이면 구청으로 보내고 그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자리에서 꼭 마이크 들고 얘기를 하면 더 존중받겠지? 이런 고민 안 하셔도 됩니다. 필요하면 써서 내도 되고. 그러면 그거 써서 내지 민원 내지 말로 몰려다니면서 이렇게 시끄럽게 하냐?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해당되는 또 많은 다수가 해당되는 공통의 과제를 한번 공론화 하자는 거예요. 이 자리에 발언을 통해서 개별 민원을 해결하자는 게 아니고 그것도 부수적인 효과겠지만 제주의 문제 또는 대한민국의 문제 국정에 관한 이야기 온 나라 살림에 관한 의견 제안 이런 것들 한번 공론화 해보자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보는 속에서 좀 그러자는 취지시죠? 그래야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런데 내 얘기, 우리 사업 얘기, 물론 다 그랬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혹여라도 그렇게 흘러가면 이거 모여 있을 필요가 없지. 여러분도 여기 보면 아마 이 얘기는 꼭 해야지 이거 무지하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 기회를 많이 드리려면 좀 짧게
들어가는 말, 마치는 말 다 빼고 자기소개하고 그냥 핵심적인 얘기만 해서 좀 함께 논의해보고 함께 생각해볼 기회를 갖는 거죠. 그러면 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네. 내가 일단 당첨됐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당첨된 후에도 당첨되지 않고 당첨을 기다리는 사람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압축적으로 해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시간이 사실은 거의 다 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래도 뭐또 그럴 다 수가 있나 또. 됐습니다. 네. 하지만 조금 더 네.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뒤로 가겠습니다. 뒤로 가서 여기 그 노란색 모자 쓰신 여성분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두세 줄로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게 압축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와 떨립니다 지금. 며칠 잠 못 잤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쓰겠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20년 전 제주도로 이주해서 지금까지 행복하게 살고 있는 75살 정영희입니다. 저는 뭐 정책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 숲을 지키시고 자연을 지켜주십시오. 있는 숲 베어내고 돈 들여서 새숲 만들지 마시고 제발 좀 자연 좀 지켜주시고 저 행복하고 우리 노인들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네. 우리나라 좋은 나라입니다.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자연 좀 지켜주시고 있는 숲 좀 베어내지 마시고 지금 100년 된 숲을 잘라내고 4차선을 내고 그 길 주위에 있는 학교, 도서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무너지게 생겼는데요. 제발 지켜주십시오. 저 부탁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뵙고 싶어서 3일 잠 못 잤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 저도 그 궁금한데 전에 무슨 비자나무 숲을 베어내고 무슨 8차선인지 4차선인지 만든다고 사진 올려오고 뭐 그랬던 그건 어떻게 됐어요? 그거는 큰일이고 아, 그거 어떻게 됐어요? 그건 저는 모르죠. 하다 말았어요? 그까지 했어요? 알았습니다. 그냥 고맙습니다. 궁금해서. 네. 네. 네? 제2공항? 공항을 할지 안 할지도 안 했는데 뭐 벌써 더로부터. 아, 그랬어요? 네, 이따가 의견서를 넣어주시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저기 3구역에 맨 뒤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장 입으신 남성분께 마이크 전해주십시오. 대통령 반갑습니다. 저는 한경면 쪽에서 농업인이 심부름을 하고 있는 머슴을 하고 있는 제주 고산농협조합장 고영찬입니다. 농협. 예. 뭐 써오긴 했습니다만 아까 대통령께서 간단히 이야기를 해서 네.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지계는 고산 선사 문화 유지역 때문에 한 30년 동안 묶여서 지역 개발은 물론이고 개인이 재산권 행사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최근에는 귀향해서 70세 노무를 모시겠다 하면서 귀향해가지고 시설 하수를 짓고 감귤나무를 심었습니다. 한 1년 지난 후에 거기에 철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문화재 쪽에서. 그래서 지금 이 청년에게는 철거 명령이 아마 사형 선고처럼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은 대통령님께서 좀 잘 지켜서 봐주셔서 정말 청년들이 농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이게 또한 다른 쪽에서 보면 농촌 소멸을 막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부모와 함께 농사 짓겠다고 하는 이런 현실에 정말 머슴을 하고 있는 저 입장에선 어떤 얘기를 해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압축적으로 부탁드립니다. 다른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부끄럽습니다만 이제 농협 개혁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농협 개혁은 제도 개선으로 되는 것만 아니라 마지막에 농촌 소멸을 막고 농촌 재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연결고리까지 해서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는 네. 왜 자꾸 늘어나요? 아닙니다.
줄여주십시오. 하겠습니다. 지금 지역에 보면 농촌 지역에 보면 과거에 사용하던 관공서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게 허물이 돼가지고 아마 청소년들 지금 허무 지역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 공공근로자 계절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 관서를 좀 임대하거나 살려고 했더니 대통령님이 지난번에 국고재산 마음대로 팔지 말아라 지시한 것 때문에 임대도 안 되고 지금 그렇게 서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이 공공근로자 관련 부분은 숙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렇게 네. 사용할 수 있도록 좀 지사님께서 네, 다른 대통령께서 부분들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의견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 네. 네. 관공서 문제는 팔아먹지 말라고 그랬지 활용하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었는데 그건 나중에 한번 상황을 체크해서 저렇게 부당하게 혹시 그 핑계 대고 또 안 하는 경우가 있는 관공서 모양인데 포함해서 폐교들을 공공성을 활용을 하라는 거지. 네, 활용하는 팔아먹지 말라는 마음을 지금 거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뭐 귀농 청년 문제도 좋은데 거기 원래 농사 지면 안 되는 데다 농사를 진 모양이네 보니까. 그러니까 철거 명령이 나왔겠죠. 문제되는 게 그겁니다. 30년 정도면 한 반세대가 흘러가는 거 아닙니까? 아니 잠깐만 현 제도가 그런데 그 제도를 위반했으니까 철거 명령이 나온 거 아닌가요? 예, 그 제도가 잘못됐다 그 말인가요? 예, 그거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알았어요. 구역을 알 네. 수가 없습니다. 구역을. 네, 알겠습니다. 그 타당성 여부는 제도적으로 좀 접근해야 될 문제 같고. 네. 저 끝으로 가서 가장 먼저 들어주신 검은색 둘째 줄에 검정색 입으신 여성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해서 짧게 합시다. 그래야. 네, 압축적으로. 예, 대통령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12년 기다렸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저희 집에 그 대통령 아래를 앓고 있는 한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 때문에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는 뭐 도 정책, 국가 정책 이런 거를 발표할 좀 여력이 없어서 처음에 타운홀 미팅 한다고 했을 때 A4 5장을 썼고 선정됐을 때 3장을 썼고 오늘 한 장입니다. 대통령님 3분만 들어주실 수 있겠죠? 제가 더 빨리 줄여주십시오.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라산 둘레길에서 남편과 함께 근무하고 있는 김영숙입니다. 제 남편은 한때 세월호 의인, 파란바지 의인으로 불렸던 김동수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남편은 침몰하는 세월호에서 자신의 목숨은 안중에도 없이 많은 사람을 구조했지만 그날의 기억에 갇힌 채 지금까지도 극심한 트라우마로 자해와 입터번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약에 의지해 겨우 하루를 버티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런 남편에 대해 사람들은 살아 돌아왔으니 된 거 아니냐, 또 어떤 이들은 이미 보상을 다 받지 않았냐고 말합니다. 아버지가 사람들을 구하는 모습을 보고 큰딸은 운국구조사 군무원으로, 작은 딸은 소방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고통을 함께 짊어진 결과 큰딸은 림프전이를 동반한 유방암 판정을 받아 힘든 치료 과정을 마쳤지만 지금은 뼈로 전이된 상태이며, 작은 딸은 갑상선암 진단 이후 태중의 아이를 잇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두 딸은 자신의 고통보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남편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어 왔습니다. 2014년 4월 16일 해경동 구조 인력은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남편은 인대가 끊어질 정도로 몸을 바쳐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그럼에도 구조하지 못한 생명에 대한 죄책감에 여전히 시달리고 있습니다. 남편은 공무 수행 중이 아니므로 국가 유공조는 될 수 없다고 해서 의상자 신청을 했고 2번의 신청 끝에 의상자 5등급 인정을 받았습니다. 트라우마 사례로는 처음이었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저희 가족의 족쇄가 되었습니다. 의상자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일이 반복되며 남편은 더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대통령님, 남편은 단지 눈앞에 생명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구조한 사람보다 살려달라 외치던 사람들의 모습이 더 선명하게 남아 남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참사 이전에는 평범했던 저희 가족이 오히려 사람을 구조한 이후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딸 바보 아빠 동수 씨는 자신 때문에 딸들이 아프다고 자책하고, 아빠 바보 딸들은 아버지를 걱정하느라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렇게 국가가 이 고통을 이해하고 최소한 김동수 당신은 인정받은 사람이라는 확신을 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디 남편이 좌절하지 않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기관에서 제도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세월호 12주기가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오지만 남편은 갈 곳이 없어 스스로 3평짜리 컨테이너를 마련해
기억 공간을 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세월호로 희생된 이들을 충분히 추모하되 지옥 속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의 고통도 함께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저희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만화 홀 어느 세월호 생존 이야기가 출간되었고, 다큐멘터리 이어달리기가 작년 부산영화제를 시작으로 올해 서울인권영화제에서도 상영될 예정입니다. 한 남자를 지켜내기 위해 저희 세 식구가 고군분투하며 이어달리기를 하고 있고 많은 분들이 함께 달려주고 계십니다. 대통령님께서 그 마지막 주자가 되어 결승 테이프를 끊어주신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그리고 대통령님께서 언젠가 제 남편 김동수를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 남편에게 장하다, 고생 많았다고 한마디 건네주신다면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의인의 삶이 불행이 아닌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많은 의인들이 한국 사회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대통령 이제 마무리. 네, 한두 분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뒤에 부분 하겠습니다. 저쪽에 맨 뒤에 계신 그 두 손을 들고 계신 분께 기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말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서귀포시 남원읍에 거주하는 35살 송민영이라고 합니다. 저는 청주에서 나고 자랐고 제주도로 대학교를 진학하면서 이곳에 남편을 만나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주도의 육아 돌봄 정책이 수누른 돌봄 사업의 도움을 받아 이웃들과 함께 품앗이 형태의 공동 육아를 하고 있습니다. 수누른 돌봄 사업은 제주 고유의 상부 상주 문화인 수누름에서 따온 말로 2016년도 18개의 공동체 성장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220개의 공동체가 선정되어서 1006가구 3,739명이 혜택을 받아 공동 육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감사하게도 지원 범위와 지원금이 상향되어서 각 공동체의 인원수에 준하여 기존 최대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으며, 지원 대상 또한 임산부 포함 손자 손녀를 돌보시는 조손가정, 그리고 중학생을 키우는 양육가정까지도 최소 3가정 이상 모여 매년 1월 공고하는 수누른 돌봄 사업에 지원하게 돼서 선정이 되면 돌봄비를 지원받으며 공동육아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저는 26살에 아이를 처음 출산한 이후 친정도 육지에 있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에 함께 아이를 키울 지인도 없고 기댈 곳 없이 육아를 하며 막막하던 그때 아이가 생후 60일 때 이 사업을 알게 되었고, 그때부터 제 삶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외동으로 아이를 키울 생각이었지만 공동육아를 하면서 함께하는 돌봄 속에서 서로 의지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이 만들어지자 저희 가족도 더 큰 용기가 생기게 되었고, 지금은 넷째 아이까지도 계획을 할 만큼 큰 변화를 겪게 되었습니다. 첫째 봄이가 태어나고 여름이 가을이가 차례로 태어났으며 다가오는 6월에는 넷째 겨울이까지 태어날 예정입니다. 수누름 돌봄 사업 덕분에 저희 집에는 사계절이 모두 완성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에게는 이 사업은 단순 돌봄을 넘어 삶의 형태를 바꾸는 소중한 기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5년 전 처음 남원읍으로 이사를 하면서 지역 특성상 육아 돌봄 공백이 생겼을 때 아이를 갑작스럽게 맡길 센터나 학원이 부족하다 보니 저와 같은 어려움을 겪는 양육자들을 모아 수누름 돌봄 사업에 대해 알리고 아이를 믿고 맡길 이가 있어서 간식비라도 부담이라도 덜고 등하원만이라도 마음이 편한 육아를 해보고자 하는 마음으로 공동체를 결성하였고, 3년 전 처음 공동체를 결성하였을 당시에는 아이들이 13명이었지만 수누름 돌봄 사업에 도움을 받아서 함께 육아를 이어오면서 공동체 구성 가정 모두에게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서 올해는 아이들이 17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공동육아 환경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수록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아이를 더 낳을 수 있는 사례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약간 압축 부탁드립니다. 네네네. 다만 제가 2017년도 첫째 아이를 낳고 아이들을 데리고 육지에 나갈 때마다 수누름 돌봄 사업과 수누름 육아 나눔터 같은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 찾아보았지만 현재 2026년까지도 공동육아 사업이나 공동육아 나눔터 같은 건 없고 협동조합 형태의 공동육아 어린이집만 존재를 하더라고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저희 아이들이 제주에서 나고 자라서 특별한 혜택과 기회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실감하게 됐고, 동시에 이러한 좋은 정책이 전국적으로 확대된다면 저와 같은 육아 돌봄 공백을 겪는 많은 가정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부디
공동육아 돌봄 사업의 전국 확대와 함께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의 안정적인 유지와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거의 한 분만 더 하고. 네, 마지막 한 분 더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 구역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역 제한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네. 안타깝네요. 맨 뒤에 계신 남성분께 마이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분께 마이크 드립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다른 분들의 기회를 뺏은 것 같아서 죄송스럽고 간단하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 저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교수님의 제자로 지금 제주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서 원래 10대를 보내다가 20대를 제주도에 오게 됐고, 그 이후에 저는 이제 청년 관련된 정책을 좀 많이 스스로 생각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제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어떤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종합해서 이제 말하려고 합니다. 여기 계신 제주도민 분들의 대부분이 공감하시겠지만 이제 배송료 관련된 문제입니다. 추가 배송료가 연간 약 800억 원에서 1,000억 원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제주도민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런 시스템 자체가 되게 뭐 백화점이라든가 마트라든가 이런 게 많지 않아서 이제 추가로 구매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어떤 배송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좀 긴장돼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자체에서는 택배비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을 조금 다르게 보게 된다고 한다면은 제주에서 발생한 소비가 외부 물류 기업으로 이제 이전하는 자본 유출 구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제의 자립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역 기반의 물류 플랫폼을 조성을 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제가 좀 예시로 들고자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알기로 이제 애경그룹과 제주항공에 대한 예시입니다. 처음에는 제주도와 같이 애경그룹이 출자를 해가지고 만들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처음에 많이 비싸진 어떤 대형 항공들 위주에서 LCC 위주로 이제 비행기 가격이 많이 싸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착안을 해가지고 풀필먼트 센터를 국가가 지원을 하고 라스트 마일에서 혁신을 담당해가지고 지역 기반의 물류 플랫폼을 만들게 되고, 그 이후에서 그 안에서 청년들을 채용하고 어떤 이런 사회적 기업의 형태로 진행될 수 있다고 한다면은 많은 제주 지역 도민들이 느끼고 있는 어떤 이런 배송료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대통령님의 마무리 말씀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쉽죠? 네. 아쉬워야 다음에 또 그리워지죠. 네? 뭐라고? 1분 내로 하세요. 1분 내로.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빠르게 읽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포츠 에이전시 아인사나 김수연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님께 관련 정책을 제안할 수 있어 영광입니다. 대통령님께서 말씀하신 세계적 관광 수도와 K 관광 3천만 시대, 저는 그 답 중 하나를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8월 세계 3대 축구 클럽이 하나인 독일 FC 바이에른 미넨이 제주 방문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미넨에는 현 국가대표 김민재 선수와 손흥민 선수의 짝꿍인 케인이 함께 뛰고 있습니다. 3억 명의 글로벌 팬을 가진 대형팀이 서울이 아닌 제주를 선택했습니다. 제주 SK 출신 구자철 선수가 분데스리가 시절 맺은 인연인 미넨 구단에 직접 제안했고, 제주 SKFC 그리고 지역 기업인들과 함께 TF를 꾸려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넨은 이미 지난주에 시설팀을 보내 관련 시설 점검을 모두 마친 상태이고, 현 시각 미넨의 총괄 책임자가 제주공항에 도착해 최종 결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제주가 선택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 팬들이 무비자로 들어올 수 있고, 일본 동남아 팬들도 제주 국제공항으로 바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 매체가 성사된다면 단순한 친선 경기가 아니라 아시아 전역에서 수만 명의 축구 팬이 제주를 찾는 글로벌 스포츠 관광의 멋진 시작점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대통령님,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벤트를 성사시키기 위해 지역 기업인들과 구단이 사비와 자체 예산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된 상태이고 공공기관도 사정이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제주만의 행사가 아닙니다. 관광이냐 스포츠냐 부서를 나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부서 간의 협의가 반드시 필요한 사안입니다.
예를 들어 홍콩, 싱가포르, 태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주체가 되어 일본 스포츠 지났는데. 마케팅을 합니다. 다 됐습니다. 대통령님, 대한민국의 최초의 프로축구 구단주 출신 대통령이십니다. 축구가 지역 경제에 어떤 힘을 가져오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입니다. 이번 매치가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K 관광 3천만 시대를 여는 상징적 사례가 반드시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정부 차원에서 이 행사가 성공할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 그리고 관련 네. 부처 협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추진 중인 네. 바이든 이민의 제주에서 보여줄 한 부탁드립니다. 경기가 대한민국 스포츠 관광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원정 경기 네. 그 상대 팀이 누구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SK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네. 네. 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메모를 해서 내시면 여기서 말씀하신 거나 똑같이 우리가 회신을 해드리도록 하고 또 거기에 국가 정책 판단이나 결정이 필요하면 거기에 참고하도록 할게요. 그 아까 네 번째 출산을 준비 중이라고 그러셨어요? 아, 준비라고 하는 단계가 이미 구체적 준비를 하고 있는 중이군요. 이제 그거와 직접 관계된 건 아니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육아, 양육 지원 뭐 그런 건 열심히 할 텐데 최근에 그 출생률이 1월 기준으로는 0.99까지 올라갔다. 그러니까 1에 거의 가까워졌다고 하는 보고가 있어서 일부에서 그 말고도 그 전에도 사실은 이제 0.8을 막 넘어가고 있잖아요. 보통 0.7 초반이었는데 전 세계에서 출생률이 가장 낮아서 가장 먼저 사라질 나라다.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었는데 최근에 하여튼 출생률이 올라가고 있어서 우리도 내부적으로는 이게 도대체 왜 그럴까? 왜 올라가고 있을까? 그래서 그 원인은 뭐 여러 가지로 제가 분석을 여러 차례 우리 회의에서도 하고 있는데 제도가 그러니까 출생 지원 정책이 효과를 발휘해서 드디어 출생률이 상향한 것일까? 그럴 것 같지가 않다. 두 번째로 그런 이유가 뭘까? 지금 아이를 낳는 부모의 부모가 소위 베이비붐 세대, 이재명 세대 아니냐? 그러니까 자녀들을 워낙 많이 낳아서 그 워낙 많이 낳은 그 사람들이 이제 결혼해서 아이를 낳을 때가 된 거 아니냐? 이런 판단도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2020년부터 코로나 때문에 한 2, 3년 결혼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미뤘다가 몰래 결혼을 해가지고 아이를 낳고 있는 게 몰린 게 아닐까?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어요. 이게 제가 가장 희망적으로 보는 부분인데 결혼 안 하고 버티고 그냥 혼자 살아봤더니 이건 아니야. 제가 좀 해봤는데 이거 아니야. 라고 하는 고려 때문에 어차피 세상살이 다 그래. 결혼하고 아이 낳고 그냥 살자. 라고 하는 생각이 드디어 생기기 시작했다는 얘기도 꽤 있어요. 현장에서 그 얘기가 일리가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결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출산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인 비율이 굉장히 많이 그러니까 늘어나고 비율이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통계적으로. 난 혼자 살래. 결혼 혼자 사는 게 좋아. 능력만 된다면. 이게 지금 비율이 아니다. 결혼해야 된다. 그래도 이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게 몇 년 전부터 내가 그 통계를 봤는데 그게 효과가 현실적으로 나타나는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심각한 문제이기도 해요. 정책 효과인지 아니면 그 세대 구성 때문인지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생각이 바뀌어가는 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대한민국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들이 다 중첩이 돼가지고 가장 흉악하게 나타난 결과물이 출생률 저하죠.
어쨌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건 국가의 가장 중요한 과제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봐야 되겠죠. 하여튼 제주도에 여러분 길게 오랫동안 하면 좋겠는데 끝이 없어서 밤새도 안 끝날 거라 아쉽지만 아니 그만 아니요, 네, 아쉽지만 여기서 마쳐야 되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아쉽지만 네. 마쳐야 되겠다 그 말이죠. 네. 너무너무 아쉽지만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다음 기회에 또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어딘지 안 가르쳐 줄 거고 시장 구경 갈 거예요. 어딘지는 비밀입니다. 하여튼 좋은 시간 감사합니다. 네, 행복하기 바랍니다. 네, 대통령님 마무리 말씀 감사합니다. 제주의 마음을 듣다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님께서 먼저 이석하시겠습니다. 제주도민 여러분들께서는 자리를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